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시 여러분께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상 실시간 방송은 못 드리고 이번 주는 못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녹화 방송으로 자주 여러분께 찾아뵙는 그렇게 당분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1심 공판, 선고 공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카페인데요. 그래서 약간의 음악 소리도 들리고 또 약간의 다른 말소리도 들릴 텐데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선고 공판에 김세윤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약 2시간가량 떠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마치 무슨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처럼 약 25만 쪽의 그런 공소장을 받아들고 그것 열심히 1년 동안 정리해가지고 한 2시간짜리로 리포트 만들어서 정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리허설하고 그래서 나와서 앵무새처럼 자기가 쓴 리포트를 줄줄줄 읽는 것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엘리트 그것도 중견 재판관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참 너무나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먼저 김세윤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주범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주범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선의 무엇을 공모해서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공모했는지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은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정말 최순실 포켓에는 얼마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1년여리 지나도 아무것도 이런 것 정말 대통령 통장에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거 최소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생방송 난리를 피면서 2시간 내내 떠들면서 한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최순실이 어떤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인이나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죄입니까? 정말 일방적 주장만 듣고 말하고 돈을 빌려줘도 죄인이고 최서원이 아는 모든 사람의 사업은 최서원 것이 되고 단지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아는 사이라는 것 하나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인이 되고 무슨 공모의 증거도 없고 이 관련 아무 증거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받은 거나 진배 없으니 벌금 180원 내라. 이게 나랍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붙잡아 놓고 감옥에 놓고 윽박질러서 또 정말 그 안에 그 중에 있는
몇 놈들은 정말 사역을 취하다가 걸려들어서 이자들을 통해서 너 죄 불어. 그래서 다 이자들이 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결론 줘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면 뭐가 나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죄인이 되는 것. 결국 재판할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재판 과정과 이 선고 내용을 보고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조선 사극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역모 사건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뭐를 합니까? 주변 사람들 오른팔 왼팔 금고지기 다 잡아놓고 족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불어라. 그래서 겨우 살기 위해서 죄를 불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다 네 부하들이 다 불었다. 네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조선 사극에서나 나오는 이런 허무맹랑한 악독한 일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정말 치욕적인 것이죠. 이런 짓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평화, 자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오늘 이와 관련돼서 도태우 변호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글을 올리셨는데, 반문명적 재판, 뇌물죄는 어불성설이라고 하셨군요. 도 변호사의 말을 빌어보면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다.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도 변호사의 그 비판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게 저는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물론 분하고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더욱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겠다, 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되고 구출되고 사기탄핵의 모든 악랄한 거짓과 조작과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고,
정의와 헌법이 바로 서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정말 헌법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헌법을 바로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구출하고 이 악랄한 범죄를 밝히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마음이 약간 또 답답한 게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부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개나 소나 정치공학 박사가 되고 정치학 박사가 되고 무슨 예언자가 돼서 너도 나도 한마디 하는데 제발 자중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근혜를 옹호할, 두둔할 이유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소위 보수우파에 많은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홍준표와 뭐가 다릅니까? 스스로는 마치 자기가 더 똑똑하고 뭘 더 알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역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당신들, 아니 우리가 무슨 언제부터 정치를 해왔다고 뭘 이렇게 떠듭니까? 자한당이 내부에서도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다수 의결의 원칙을 통해서 정부 여당으로서의 정책을 만들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한당에 있는 그 사기탄핵 배신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를 더 바꾸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정말 이 엄청난 이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수파가 지금 밖에서도 이런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도 하려면 일단은 제대로 된 큰 대의를 바라보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저항해야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전부인 양 싸움하기도 전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저 똘똘 뭉친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좌파들은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두려워해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지 맙시다. 최소한.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시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고 또 모욕적인 그런 말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를 좀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 시점에 1년 반 동안 저 차가운 감옥에서 지금 몸무게가 38kg, 35kg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서 밖에서 떠들기나 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나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저 연약한 여성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침묵하며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정말 그거 조그맣게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레볼루션 516의 박준호였습니다. 샬롬.